내가 사장이라면 뭘 선정을 하겠어요? 당연히 값싼 거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의 로컬라이즈 된 건 없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글로벌 컴피티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 분명히 있지만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또 큰 놈만 몇 개 살아남고 망할 것이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하는 회사 몇 개만 남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곧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SI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 하드웨어 모델의 유틸리티 컴퓨팅 스타일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차산성이 없다. 그리고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을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또 유틸리티 컴퓨팅이랑 똑같은데 고객을 여러 개를 뒀어요. 여러 명의 고객을 두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다양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여기 CPU 몇 개, 뭐 하드디스크 얼마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인프라이즈 서비스, 뭐 파스, 사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개발 플랫폼을 내가 빌려줄게.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뭐 DB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짤 수 있는 그런 그 인바이러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스프링 같은 그런 걸 해주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사스라고 하는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뭐 CRM 소프트웨어, SFA 소프트웨어를 거기를 여기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주겠다라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 이아스, 파스, 사스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회사마다 같은 이아스를 쓴다 하더라도 같은 파스를 쓴다 하더라도 종자가 틀려요 다. 다시 말해서 EC2하고 그다음에 EC2는 뭐 거의 이제 이쪽에 속하는 부분이고 어주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쪽에 속하는 거고 구글 닥스는 뭐 이런 쪽에도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SFDC, 포스트닷컴도 뭐 이런 쪽에 속하는 거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그 태생부터 틀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에 어떠한 비즈니스 밸류를 줄 것이냐 하는 거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표를 보면 다 기술 위주예요. 기술 위주. 저거를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돈을 내고 쓰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즈니스가 가게 되면 그렇게 어떤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조리가 가게 되면 이걸 오래 못 가요. 돈 주는 놈이 내 이해를 하고 써야 이게 사야 이게 이 비즈니스가 가는 거지. 돈 주는 놈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기술적인 얘기만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는 거에 대해서 뭐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를 갈라서 금방 이해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고객한테 어떤 밸류를 줄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셔야 된다,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관점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이 SFDC, Salesforce.com이라는 회사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시블 CRM 패키지 회사 있죠. 거기 시블 회사의 그 한국 지사장을 제가 2000년에 초대 지대장을 했습니다. 이 세일즈포스라는 그 회사는 그 시블의 자회사였어요. ASP 하는 인터넷에서 CRM을 당시에 퍼스널 CRM을 ASP 해주는 그런 회사였어요. 1999년 제가 2000년에 지사장을 했는데 바로 한 해 전에 이제 이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시블 Salesforce.com의 그 인터페이스 겉모양을 보면 혹시 이제 시블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몰라도 시블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시블에서도 뭐 오퍼튜니티, 리드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어카운트, 꼭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커스터머를 안 그러고 컨택이라고 그러고 그 용어나 뭐 거기서 안에 들어간 이 내용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일즈포스 딱 보면서 되게 유사하다. CRM하고 시블하고 유사하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틀려. 안에 있는 엔진은 다 틀린데 껍데기는 되게 비슷해요. 아시다시피 Salesforce.com은 ASP 회사예요. ASP 회사. 인터넷에서 개인 뭐
또는 뭐 중소기업 CRM을 이제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피를 받았죠. 이제 1년에 얼마, 한 유저당 얼마. 그 ASP에서 이제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고객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데에서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미국의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구글이라든가 IT에서부터 출발한 IT의 기술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든 회사고, 이 세일즈포스는 ASP를 하다가 그 내부에 있는 ASP 플랫폼을 에포스.com이라는 뭐 개발 환경도 놓고 여러 고객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멀티 테넌시 아키텍처, 그 안에 있는 CPU와 디스크를 쉐어링하는 가상화 전략, 그다음에 이 멀티 테넌시 아키텍처를 가능케 하는 메타데이터 스트럭처, 이거를 뒷단에서 다 만든 거죠. 이거를 차차 완성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com을 보면 매년 바뀌어요. 매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 세일즈포스.com하고 지금은 다 틀려요.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있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는 그런 모습과 세일즈포스.com의 클라우드 컴퓨팅 가는 모습은 애초부터 출발부터 틀리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비즈니스 관점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저기 이 하드웨어를 내가 뭐 하나 빌려가지고 한 달에 뭐 1년에 뭐 1,000불씩 주겠다. 너무 비싼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에 고객 관리 시스템을 한 달에 1,000불씩 주겠다. 그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애드해서 고객한테 제공해야만이 그 회사는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매료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소프트웨어 회사나 하드웨어 회사는 고객 하나 팔려면 열심히 해서 팔았어. 그다음 다음에는 이제 뭘 받냐면 메인테넌스 피를 받잖아요. 다시 영업을 또 해야 돼. 뭐 메인테넌스 피 요새 때문에 말이 많지만은 어쨌든 올해 세일즈 레베뉴가 1억이 됐다. 근데 내년에 1억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1억 이상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일즈포스처럼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올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내년에 영업 하나도 안 해도 고객만 잘 서포트해도 내년에 똑같이 1억을 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비즈니스의 스케일러비티가 무지무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IT 회사가 한 해 단푼씩 팔고 또 내년에 또 팔고 또 팔고 하는 이런 이 비즈니스 모델보다 이게 세일즈포스.com처럼 올해 쫙 팔고 서비스 피 딱 받고 내년에 똑같은 서비스 제공하고 똑같은 피 받고, 물론 뭐 그 중간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고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굉장히 그 뒷단에 비즈니스적인 그런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세일즈포스라든가 또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또는 뭐 구글이라 이런 회사는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 왜 성장하냐? 프로핏이 많이 남으니까. 그 예전처럼 뭐 박스 딜리버리하고 무슨 뭐 이런 애들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비스 피를 받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이 서비스를 회사 A, B, C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퍼블릭이고 한 회사가 이제 전체적인 그런 데디케이트 돼가지고 이 제공하는 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그거 좀 이거 너무 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대부분의 부분은 이제 회사를 쭉 이제 그 서비스를 해주고 한 미팅이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그 피지컬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하나 딱 분리를 해서 회사 C를 위해서 너네들을 위한 뭐 특별한 프라이빗 그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비즈니스가 갈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저게 뭐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대기업의 IT 전산 시스템들은 프라이빗 컴퓨팅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요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뭐 또 프라이빗 컴퓨팅이 앞으로 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과연 그럴 것이냐?
퍼블릭 컴퓨팅과 프라이빗 컴퓨팅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누는 그런 것이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독주택 하시면 수영장도 파고,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도 거기서 만들고, 테니스 코트도 만들려면 무지무지 부자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아마도 뭐 최소한 뭐 한 10억이 뭐 한 100억 이상의 저택을 가져야 그 정도는 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타운이 있어, 타운이 10만 가구가 사는 타운인데, 10만 가구면 벌써 중소형 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영장 파고 테니스 코트 만들고 뭐 게다가 이제 도서관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하는 거는 유도 아니겠죠, 그죠? 10만 가구 사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있잖아요. 대기업이라도 자기 회사에서 그런 모든 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데 중요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다 구비를 다 해놔야 돼요. 모든 걸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는 게 스케일러비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자 회사라도. 여기 들어가면 값싼 돈으로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병원도 이용할 수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더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개념은 한 서비스를 데디케이션하고 여러 개의 이 회사가 하나를 어떤 데이터베이스 공유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의 개념이냐면 이 스케일러빌리티이죠. 스케일러빌리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뭐 KT 같은 데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간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퀘스처너블 합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모르셔도 돼요. 안에서 무지하게 많은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 저 하나로 말씀드리면, 세일즈포스는요, 한 데이터 센터에 PC가 몇 개 있는지, PC를 씁니다. 전산센터에 PC 쓰고, 그 PC가 이제 델이에요, 델 PC를 쓰고, 델이 몇 개라냐면 뭐 수십만 대가 아니에요. 1800대가 있어요. 1800대. 1800대의 델 컴퓨터가 묶여 있는 데가, 여기 DB는 뭐냐? DB는 오라클이야. 오라클도 있고, MySQL도 있고, 뭐 많이 쓰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고. 요게 클라우드 컴퓨팅 전산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1% 사용한다. 그거를 정말 잘 운영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작은 거를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파워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뭐냐, 비즈니스 밸류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내가 건산센터의 센터장이면 뭘 원할까? 당연히 이거예요. IT를 싸고,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뭐 해킹 안 당하고, 시스템 다운 안 되고, 항상 어베일러블하고, 그 다음에 최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업그레이드 이런 것이 아주 페인 없이 되도록 해주는 게 전산을 하는 사람의 목표 아니에요, 그죠? 비즈니스 CEO에 대한 서비스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빠르고 쉽고 이게 사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비즈니스에 맞게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재밌는 건데,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플레이어가 달라서 패키지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개발 플랫폼을 주는 거예요. 개발해라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 실력이 없어서 가지고 그런 뭐 개발자 두고 싶지 않아. 그러면 있는 남이 써놓은 거 그냥 패키지 갖다 쓸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세일즈포스닷컴은 앱 익스체인지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폰의 아이스토어보다 훨씬 더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일찍 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스토어를 만든 거예요. 그 앱 익스체인지.com에 들어가면 그거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수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앱스토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쉽게 빠르고 되면 되죠. 왜 쉽게 빠르고 아까 보였잖아요. 이게 뭐 영어로 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되게 쉽게 빠르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제일 뜨는 게 이제 모바일 아니에요, 모바일.
세일즈포스닷컴은 커널에서 모바일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세일즈포스 하나 사면 그 자체가 그냥 당연하게 모바일 버전이 된다는 거죠. SNS, 요새 뭐 SNS 가지고 기업 환경 내에서 쓰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SNS 저 채터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뭐 한 달에 5불인가 뭔가 굉장히 싸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전산 센터를 만든다든가 또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IaaS니 뭐 PaaS니 SaaS니 뭐 갈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하려면 이거를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뭐냐면 앱스토어라든가 커스터마이징 가지는 SaaS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고 유연한 개발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들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보안 시큐리티가 철저해야 되고 백업과 리커버리가 그 안에 자동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어벨러빌리티가 돼야 되고 네이티브하게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만 딱 하면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파스에서 플랫폼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플랫폼이 이런 플랫폼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다 보면은 되게 굉장히 간단한 거 뭐 요새 여기 돌아다니는 뭐 하둡이라는 그런 디스트리뷰티드 그 파일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런 거 쓰고 그러니까 퍼블릭 도메인에서 들어가는 유틸리티를 써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IaaS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는 전혀 비즈니스 밸류가 없어요. 나중에는 하드웨어 스토리지에다가 얼마 주게 더 싸게 하는 놈한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진짜는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너를 위해서 데디케이트가 하나 줄게. 뭐 PC를 만들어 주든 뭐 하드디스크를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 글로벌한 컴피티션이라 했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퍼블릭 도메인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유틸리티를 하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 대단히 thick하고 리치한 인바이러먼트가 없으면 비즈니스 하지 말라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이걸 바꾸면 뭐냐면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이렇잖아요. 비즈니스에 맞게 어벨러블하고 쉽게 바꿀 수가 있다면 이것이 주는 비즈니스 밸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나중에 쭉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이죠. 12월 6일 샌프란시스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살았어요. 옛날에 여기 어릴 때 젊을 때 이제 첫 번째 제 직장이 비자 카드 전체 여기 본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각 시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살았었는데 이제 거길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이제 간 거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게 미국에서 이런 광경은 진짜 힘든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뭐 그냥 아무 사람이 이거 전산의 IT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사람들은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3만 명씩 모인다는 거는 도대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라클에서도 미국 본사에서도 있었는데 오라클 본사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사람 많이 안 와요. 몇천 명 정도 오지.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 이게 미국도 이제 확실히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는구나. 이제 게임은 이쪽으로 이제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 실리콘밸리라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요새 실리콘밸리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냐? 페이스북하고 요 세일즈포스닷컴이래요. 두 회사는 제일 잘 나가고 여기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은 이제 미국에서 4번째로 빨리 성장하는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파트너 행사를 하는데 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파트너들이 이제 모였어요. 근데 여기 뭐 자랑을 하는 게 이제 연간 파트너들의 이 레베뉴 성장이 70%에서 130%라는 거지. 이제 이제는 뭐 비즈니스 하려면
세일즈포스닷컴에 붙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뭐 이거는 안 되더라도 한 뭐 30~40%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밸류가 뭐냐라고 봤을 때 세일즈포스닷컴 전체 직원이 한 6,000명 정도 되니까 레베뉴가 1.7 빌리언이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2조 정도밖에 안 돼. 2조. 레베뉴 2조에 6,000명.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파트너가 대부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뭐 제가 저기 서 있는 것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뭐 컨설팅 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서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IT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세일즈포스닷컴에 줄 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게 이런 거예요. 세일즈포스닷컴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할까 이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서 무슨 뭐 마케팅 그런 이 하이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발자를 가진 그 랭귀지가 자바예요. 자바. 근데 자바 개발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이 VM 포스라는 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바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컨버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바 랭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포스닷컴으로 오시면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 지금 하던 그대로 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한 패키지가 개발 플랫폼이 뜨려면 그걸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그 VM 그러니까 포스닷컴에 쓰는 랭귀지가 뭐냐? 에이펙스예요. 에이펙스를 쓸 수 있는 개발자 전세적으로 몇천 명 안 돼요. 많지 않아. 그러려면 비즈니스를 막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이 엔지니어들이 많아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을 흡수하는 전략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넘버원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구나. 개발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은 거죠. 이거 보세요. 직소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의 이름, 지사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거기 주요한 그 임원들의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야. 이 직소가 거기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세일즈포스가 이제 주로 SFA를 많이 하잖아요. 영업사원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 영업사원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어디 가서 만났는데 회사 이름하고 이제 이거를 받았었는데 이 회사의 CEO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러면 소개받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거를 제공해주는 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이 리스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회사죠. 이게 직소가. 그래서 이 직소를 샀어요. 세일즈포스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SFA 어카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택이라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연결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일즈포스를 연결시키면 요 피만 내면 내가 어느 회사 CEO 탁 시키면 다 나오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아주 쉽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 아까 얘기했던 수영장 파는 얘기예요. 수영장, 야구장, 이게 이런 거 하나 사면 여기 87,000 개의 회사가 다 공이 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쓸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사놓으면 이거 사는데 수천만 달러가 들었겠죠. 사는데 그러면 수천만 달러를 10만 개로 나눠버리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세일즈포스닷컴이 지향하는 바가 규모의 경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에 이제 딤딤이라는 회사 샀어요. 이 딤딤이라는 회사는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라든가 모션 그런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찍고 그다음에 리얼타임으로 이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를 가진 회사인데 그런 회사 여기 샀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있으면 여기다 아키텍처 집어넣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 쓰는 회사는 멀티미디어 비디오 컨퍼런스 툴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공짜로 좀 돈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가는 이런 이 어플리케이션과 새로운 층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세일즈포스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완전히 궁전인 거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플랫폼에서부터 개발
환경, 뭐 이런 그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아주 깡통 갖다가 지금 시켜놓고 다 들어와라. 우리 개발 툴 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주어라는 그런 플랫폼 갖다 놓고 DB하고 연동시켜서 야, 당신네들 댄넷을 프로그램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고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이게 들어왔는데 얼마냐 들어가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격이 나오겠지만 이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누가 일로 안 가겠어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막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 이제 그 기조연설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여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블락이 거의 뭐 1km 정도 되는 그 블락이 다 여러 개로 이제 돌아가면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8시부터. 이게 8시 아침의 풍경인데, 저는 이거 보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야, 정말 장사 정말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이제 뭐 체육관 같은 데인데, 여기 이제 뭐 우리가 이 앞에 가가지고 이쪽인데 요 뒤쪽으로 보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화면도 한 10개쯤 이게 서 있어 중간에. 이거 엄청나게 큰 그런 연습장이죠. 근데 여기 3만 명이 모인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막 베니오프는 미국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스티브 잡스하고 오라클 회장 레리 앨리슨 같은 그런 동급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 CEO의 레벨이 그 회사에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셀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위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